제가 예전에 게임 할 때 그 네. 와우라는 게임을 했어요. 공대장. 거기에 공대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공대장이 보면은 그 당시에는 40명을 데리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40명이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다 모여 있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1열 앞으로 가면은 1열들은 이렇게 앞으로 가고 2라고 치세요. 그러면 다 같이 2 치고 자 3열은 점프 하면 다 같이 점프 해야 되는 건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이거 못합니다. 점프 하면은 뭐야 하다가 죽어. 자 4열은 정말 쉬워요. 4라고 치면 됩니다. 4 잠수. 맞아. 밥 먹고 올게요. 아니면은 4 하다가 5. 형님 왜 5를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4였어? 지난주에 5였는데 지난주에는 다른 목표였잖아요. 한 명 못 치면은 그 줄은 전멸. 이걸 공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격대. 공격대 줄임말이구나. 저는 이제 여기서 공격대장을 한 거죠. 40명을 데리고 생면부지예요. 한 대여섯 명 빼고는 얼굴을 아예 못 봤어.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때는 보이스 채팅 아예 없는 거. 보이스 세팅 없어요. 목소리도 못 들었어. 메타버스 그 자체야. 캐릭터 얼굴만 보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줄넘기 한다 생각하면 돼요. 점프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재밌겠다. 40명 데리고. 자, 이거 현실에서 군대 가서 해도 걸리죠? 이걸 왜 걸리냐 싶은데 걸려요. 안 돼요. 이게 줄넘기 10개 성공하면은 뭐 오늘 뭐 PX 절대 안 돼요. 10개 미하면 연병장 돈다. 계속 돌아. 근데 40명을 데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체 줄넘기를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한 사람한테는 처벌을 내립니다. 게임머니 뺏어. 자네 같은 생각을 한 공대들은 두 개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1등으로 가던가 해산되던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에. 못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벌을 내립니다. 처벌을 내린다는 게 1등은 뭐가 되냐면은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걔를 쫓아내도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심지어 공장이 쌍욕을 해도 참아. 보상이 크니까. 근데 대부분 그딴 식으로 하면 해산이 됩니다. 아니 근데 왜요? 처벌을 받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뭔데? 하긴 게임이니까. 현실에서도 그래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이 목표를 팔짝팔짝 뛰는 단체 줄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39명이 못 넘어섭니까? 발은 한 명이 걸려요. 39명이 걸리지 않아. 많이 걸려봐야 3명, 4명이 걸려요. 이 1명, 2명, 3명을 없애야 우리는 목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같이 못한 애를 타격만 하는 전략으로 가면은 걔가 어때요? 위축돼.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벌써 마음이 돌아서 그리고 뭐라고 틱틱 차가운 말만 해. 실패하는 거야. 35, 36명이 잘 뛰었는데 2명, 3명이 걸려서 실패가 계속 쌓이면 사람들은 이 회사는 안 되는구나. 이 조직은 안 되는구나. 이 공격대는 안 되는구나. 이 공격대장 무능하다고 해서 이게 해산이 됩니다. 사회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운용을 했던, 저랑 같이 했던 이 공대는 평균 연령이 30한 4세에서 30한 6세 정도 됐어요. 아재팟이네요. 극도의 아재팟. 제가 그때 한 27, 막내. 우와. 막내가 어떻게 공대장을 해요? 잘하니까. 너도 네가 사장할 수 있어요. 네가 돈 내고 네가 사장해서 뽑으면 되지. 그리고 위에 행님들이 줄줄이 있고 40대 행님도 계셨어요. 우리 교수님. 교수님. 진짜 교수님이에요? 진짜 교수님. 교수님이 와우를 해요? 해요. 줄넘기 하시면서 초점 매겨요. 그런 거 어딨어요? 이거 진짜 얘 씨 천천히 해라 얘들아. 그 형 하고 있다. 형님 이거 조금 이따 알겠어.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천마교주. 진짜예요. 천마교주. 그리고 우리 대부분 중심 세력은 요 30대 초중반. 몇몇 이제 에이스들. 27 아래. 소위 20대 초중반의 에이스들. 나이가 엄청 많은 공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을 요하는 단체 줄넘기는 안 돼. 휴가 한번 뛴다.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아이고. 남들 1등 공격대는 평균이 막 24세, 25세. 뭐 심지어 22세 뭐 이런 공격대들은 하루에 15시간씩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는 밤 한 12시 넘어가면은 캐릭터 한두 개가 안 움직여. 형님! 에헤이! 나 안 졸았어! 우리 애가 깨서 잠깐 갔다 왔다, 애가 깨서. 우리는 제일 많은 핑계가 애가 깨서.
그럼 이제 나중에는 알아요. 40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 2명이 안 움직이면 여기 지워드려. 거기 지워드려서 주무시는 거니까 새로운 2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기조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공대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들을 데리고 이 단체 줄넘기를 어떻게 저 우리 공격대 참고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 서버에서 한 3번째 손가락 3위 정도 하는 공격대였어요. 이름도 있어요, 슈카 친구들처럼. 나이가 있잖아.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공격대 이름이 에로중년이었어. 아무도 우리 공격대를 뭐라고 못해. 얘들아 왜 그러냐? 그러면 형님! 중년이야, 중년! 어디 감히 머리에 몇 살이라고? 28? 막내구만 뭐 이런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에로중년 공격대가 에로하게 공략을 잘했는데 왜냐?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우와. 진짜 궁금하다. 얼마 전에 찰리 먼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언 제조기라 그러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커리어 규칙 3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교과서 3페이지에 이렇게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똑같아요. 커리어 규칙. 조직이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공격대도 그렇고 다 같이 단체 줄넘기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줄넘기를 잘 하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라. 단체 줄넘기를 가장 쉽게 통과하는 방법은 이걸 즐겁게 하면 됩니다. 매질 하는 게 아니라요? 즐겁게 하면 돼. 아니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실제 그래요. 처음에 다 같이 이거 하면 한 15명이 걸려요. 예를 들면 남들 2-3명 걸리는데 그러면은 그거 왜 걸렸습니까? 하고 바로 페널티 주고 까고 너 앞으로 2번 더 걸리면은 아웃입니다. 뒤에 대기하는 사람 늘 거예요. 이런 전략도 물론 있죠. 소위 말해 요즘은 거의 프로게이머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5명이 걸렸을 때 다 같이 웃어. 제가 걸렸다. 서로 막 놀려. 그리고 걸린 사람들도 그걸 축제처럼 얘기해요. 인생이 그렇게 막 험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게임을 하는 거야. 형님 이번에 그 또 걸려요 하고 막 다 같이 웃으면은 특히 누가 걸렸을 때? 보스. 공격대장이 걸렸을 때. 거의 축제야.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줄넘기를 예를 들면 15번을 해야 되는데 13번까지 성공을 했어. 근데 14번째에 제가 걸렸어요. 그럼 사실은 저만 빼고 나머지 공대원이 15번째를 넘으면 이 보스를 잡는 거거든?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14번째에 제가 딱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비웃느라고 글치느라고 점프를 안 해. 재밌다 이거지. 이 새끼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다가 다시 점프하다가 제가 탁 걸리니까 이런 걸 가리키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느라고 이 보스를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즐겁게 했다. 놀랍게도 이 15명이 걸렸을 때 조금 있다가 12명이 걸립니다. 조금 있다가 9명이 걸려요. 조금 있다가 2명이 걸리고 조금 있다가 성공을 합니다. 우와. 어떻게 돼요, 그게? 우와. 물론 엄청난 천재가 있죠. 스티브 잡스 같은 엄청난 천재가 있지만 대부분은 엄청난 천재 약관과 앞을 이루어주는 나머지는 뭡니까? 다 같이 안 걸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두 명이 걸려서 안 되는 프로젝트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3명이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것까진 좋아. 근데 분위기가 안 좋고 이렇게 찰리 먼거가 얘기했듯이 즐겁지가 않으면 말이 어떻게 나오냐? 차갑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차갑게 대응을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불만이 쌓여요. 분란이 쌓여요. 그리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약간의 파벌 같은 게 생기면서 쪼개지고 이 목표를 이상하게 15에서 9까지는 줄고 6까지는 줄었는데 갑자기 다시 7, 8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N번 실패를 반복하는 가운데 조직이 공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이 보스에 대한 지도력의 의문을 갖고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조직이 쪼개집니다. 이게 신기하죠. 왜 평균 연령 34, 35 그렇게 피지컬이 부족한 아재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 게임에서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냐?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일했을 때 성과가 대단히 좋았다. 아니 근데 실패를 하면 즐겁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제가 어떻게 웃음이 여기 나와요? 부은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인데 그 실패했다고 웃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 목표, 이 한 보스를 트라이할 때 옛날에 보통 시간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어려운 보스는 200시간에서 한 보스 트라이할 때 가장 트라이한 이 시간이 많았던 보스는 거의 500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시에 모여서 보통 12시에서 새벽 1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6시간에서 7시간을 해요. 트라이만 30시간을 하고 이게 4주니까 거의
대충 120시간을 한 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게 넉 달간 안 잡혔어요 이러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공식 근무 시간이고 줄넘기를 위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줄넘기도 준비하고 넘어질 거 뭐 무릎 보호대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이것만큼 더 걸려요. 한 달에 이거보다 2배, 거의 200에서 300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을 하셨구나. 이거 한 달, 두 달, 석 달 공략하다가 안 돼서 깨지는 요 공격대가, 깨지는 회사가, 깨지는 스타트업이, 깨지는 조직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슈카 친구들 직원 뽑을 때 저희 니니와 제가 의견이 굉장히 갈렸죠? 우리 니니는 저보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능력 좋은 분들을 왜 안 뽑냐? 왜 동동이 같은 애를 뽑니? 왜 어디서 되다 만 것 같은 동모시기 오자마자 빵 몇 시키고 죄송한데 빵도 없어요? 삼성이나 현대였으면 그렇게 뽑았겠지. 대기업이면 이런 커다란 조직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작은 조직이었을 때는 먼거 아저씨가 말한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라가 우리의 능력이 100이면 150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두 번째 규칙이 뭡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요 40명이 줄넘기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슈카. 우리 레밍스라는 거 알잖아요. 왜 그 레밍이라고 조그만 쥐 같은 애들이 막 절벽으로 막 달려가서 맨 앞에 선두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어떤 집단의 특성이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줄넘기를 하는데 전략을 짜거나 다 같이 웃고 할 때도 뭔가 넥스트를 점점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여기 나오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마라. 공격 대장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아래서 아무리 좋은 그게 있어도 성과가 잘 안 나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로 중년이 잘 나갔던 거는 뭐 즐겁게 함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게임의 목표 설정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물론 저도 이게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가슴 아픈 그 실수가 있는데, 같은 클래스인 A와 B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원하는 어떤 아이템이 나왔어요. 어떤 신발이 나왔어. 나이키 같은 명품 신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갖느냐는 걸 결정을 해야죠. 이 보스가 뭘 해줘야 됩니까? 조율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이 B라는 친구가 자기 턴이 아니었어. 근데 탐이 나거나 뭔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자였어. 에이스였어. 에이스. 얘가 나중에 이거 서버에 검투사가 되는 애예요. 가장 잘 싸우는 애가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렸어. 20대 초중반이고. 에이스니까 이걸 더 갖고 싶겠지. 자기가 가지면 훨씬 더 잘 사용할 것 같거든. 이게 나이든 아저씨가 가져봐. 뭐해? 내가 가지면은 야씨. 써먹지도 못. 100m 20초에 달리는 사람이 이거 런닝화 신어서 뭐해? 내가 스파이크 신어야 빨리 달리지. 맞는 말이죠. 공대 전체로 보면 맞는 말인데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비난을 했어.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양보 좀 하지. 근데 그 순간에 바바박 한 거죠 이게. 이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 공대를 나갔어요. 전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이때 의사결정. 이때 20년 전 게임에서 하신 걸 아직도 이때 기억하신다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의사결정. 우와. 여러분한테 성과를 하거나 연봉을 얘기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계속 떠올려. 진짜 별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에이스를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마라. 사실 대기업 다니거나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쉽사리 와닿는 일은 아니에요. 조직이 좀 작을 때일수록. 뭐 커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팀장님들 대부분 다 존경할 만한 분들과 일해왔어요. 대단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쌍욕도 하고 날라차기도 하고 그랬지만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인품이나 아니면 도덕성 이런 거에서 대단히 다 존경스러웠던 분들과 일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입에 침 마른 말이라고 하죠. 저는 저희 회사에 있는 간신들을 가장 먼저 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쳐내야 된다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 때문에 우리 공격대가 내부 단속부터 해야 됩니다. 빠졌던 거죠. 예. 이 먼거 형이 말한 마지막 커리어 규칙 1번이 뭡니까? 당신 스스로도 사지 않을 걸 팔지 마라. 우리 슈카 친구들의 모토와 가깝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지 마라. 아,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할 컨텐츠를 우리는 만들지 마라가 우리의 모토입니다.
시간 아까운 콘텐츠는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10분에 얘기할 수 있는 걸 20분으로 늘리는 걸 대단히 싫어. 맨날 잘라내.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오잖아요. 광고가 더 들어오지. 맞아요. 시간을 아껴줘야 돼요. 이거 똑같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사지 않을 것을 팔지 마라. 기업 활동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할 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가격에 이걸 살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포장해서 저는 대단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대 들어오려면 신입들이 물어봐요. 이 공격대는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이 레벨 수준이 있으니까.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여기서 대강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이번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 뭐가 더 유리한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대단히 훌륭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뭐 하려고 스타트업에 와서 모험을 하나? 물론 뭐 즐겁게 노는 게 좋으면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상을 만들 때 너가 보지 않을 것 같은 영상은 지워. 그리고 동동이는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지워. 자네 이거 뚜렷한 정치색을 보여주지 않는 거. 근데 기업은 어쨌든 작은 거라도 크게 포장을 해서 뭔가 좋은 것처럼 만들어내서 가치를 생산하는 게 어떤 회사의 목표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죠. 신뢰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안타깝게도 한탕 한탕. 엑시트. 상장을 목표이자 끝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엑시트로 봅니다. 이 말도 웃긴 거예요. 상장이 엑시트면 어떡해? 저거 하려고 스타트업 하는 거 거야? 아니에요? 상장은 뭡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추진력을 더 얻기 위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수여를 받은 다음에 대중과 자기들이 같이 돈을 벌고 성장을 하는 행복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들어온 자금을 바탕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기업의 목표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으악 하다가 상장을 해. 그래서 외부 자금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엑시트라 그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펀드들은 여기서 기존의 초기 투자자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엑시트라고 이 사람들은 다음을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꿈을 같이 비전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제2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와, 나 고생했다. 탈출. 나 5년간 고생했어. 개 고생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엑시트. 다 엑시트하면 어떡해? 성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손은 누가 키워? 몇 번 속다 보면은 스타트업 하거나 상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져요. 이 공격대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계속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끝이래. 그게 인생 최대 목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벌써 자기는 이제 뭐 뒤로 빠지고 뭐 모르겠다. 나는 엑시트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하네. 말판노. 일부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신 스스로도 사지 않을 걸 팔지 마라. 물론 엑시트와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주식을 파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도 돈을 벌게 해주고 그 사람들 성장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가격으로 그래서 같이 커나가고 존경받고 같이 즐겁게 일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가는 게 이게 최상의 어떤 형태인데 안타깝게 그게 잘 안 되죠. 인생이 게임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데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관장 인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말판. 가자.